여기 중국 언론에 속은 채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독일 출신의 비행기 기장이 있습니다. 그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잔뜩 굳은 표정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한국 도착 5분 만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울리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행기 기장이라는 자부심 넘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십수년간이나 근무했을 정도로 베테랑 파일럿이죠. 그러나 이렇듯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저도 나름의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는데요. 물론 독일에서 기장은 꽤나 상위 연봉을 받긴 하지만 저는 꽤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딸 니나의 손목 문제였어요. 니나는 어렸을 때 낙상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그 이후부터 손목의 신경계통 손상으로 인해 마비가 되어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독일 의료 수준으로는 니나의 다친 손목을 치료하기 어려웠고 결국 저는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고 있다는 미국으로 의료 원정을 떠난다거나 하며 갖은 방법을 총동원하느라 돈을 한 푼도 못 모으고 니나의 병원비로만 전부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기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듯 돈을 한 푼도 못 모은다면 저희 가족의 비참한 미래는 안 봐도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저는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웬 미국의 대형 항공사 출신 기장이 중국 항공사로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살아보니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선진국이자 근무 조건도 좋다며 그야말로 중국을 찬양하는 영상이었죠. 처음에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영상을 보고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미국보다 더욱 뛰어난 국가라는 말을 누가 믿는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이러한 영상을 접하고 3일 뒤에 저는 중국의 항공사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현재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받는 월급의 10배를 줄 테니 자신들의 항공사에서 일하라는 거였죠. 저는 이러한 중국 측의 제안을 듣고 엄청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름 루프트한자에서 베테랑 기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뛰어난 커리어와 준수한 외모 덕분에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홍보 모델로도 발탁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독일 항공의 얼굴로 활약하던 제가 돈 때문에 조국을 배신하다니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니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하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에서 돈을 실컷 벌고 그 돈으로 반드시 니나를 치료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중국에 가자마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제가 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을 위한 홍보 영상을 촬영하자며 제가 영상으로 봤던 미국인 기장처럼 중국을 찬양하는 홍보물을 읽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제야 미국인 기장이 왜 뜬금없이 중국을 찬양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제게 기존 월급의 10배라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안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독일 항공의 얼굴인 저를 매수하고 중국의 선전물로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거짓된 명성을 선전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을 배신하는 행위 따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니 다음에 하겠다는 핑계를 대며 가까스로 중국인 관계자에게서 벗어났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말 끈질기더군요. 이들은 뜬금없이 제게 중국의 공영방송의 언론에 출연할 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언론에서는 가난한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거를 사용하며 이동하고 기술 후진국 한국은 아직도 전화 접속 인터넷을 사용하며 의료 수준도 낙후되어 있어서 거머리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을 정도라는 이상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러한 비하의 내용이 보도될 거라는 건 전혀 통보받지 못했기에 그 즉시 속았다는 생각을 하며 그저 내용을 대충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에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는지 무슨 말만 하면 반드시 한국을 걸고 넘어지곤 하던데 이들은 독일에서 잘 나가는 기장인 저를 이용하면서까지 한국을 비하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화를 낼 사람은 저였음에도 중국인 관계자는 대답을 대충 얼버무리기만 한 제게 맹렬히 화를 내더라고요. 이봐요. 당신이 왜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하는 비행기 조종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고작 조종간에 앉아 레버만 돌리는 주제에 중국을 물러보다간 정말 큰 코 다칠 겁니다.
그의 협박성 발언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항공기 조종을 하러 중국에 왔지만 이들은 대놓고 저를 선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관계자의 발언 이후 중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승객들에게 여행 가이드를 직접 나눠주라며 한 뭉치의 여행 가이드를 전해줬는데 그 여행 가이드에는 한국의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후진적인 도로라 매우 위험하고 한국은 위생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후진국이라 음식과 물을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적혀 있었죠. 심지어 이들은 포토샵까지 사용하며 한국의 가난한 사진을 꾸며서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21세기인데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영양실조가 된 아이들이 국어를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사진이라는 말인가? 저는 중국의 날조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항공사 측은 인건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기장을 탑승시키지 않는다거나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신 안 친다거나 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고 저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중국의 낮은 수준의 기겁을 하며 항공사 측에 맹렬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봐 독일 친구, 당신은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진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중국에 충성할 생각이 없다면 중국이 주는 돈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들은 저와 20년 장기 계약을 했으면서도 계약서 세부조항 이행 위반의 명목으로 저와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아무래도 중국 취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좋은 후기가 많았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황당한 계약 해지 때문인 모양이었고 영상 속의 외국인들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중국에 복종하며 중국의 날조에 동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점은 제가 위반했다던 세부조항은 품위유지라는 황당한 명목이었다는 건데요. 아니, 중국에 대한 선전에 동참하지 않는 게 품위유지 위반이라니. 저는 중국의 변호사들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이들은 중국 항공사와 싸우는 것은 곧 중국 정부와 싸우는 것과 같다며 하나같이 기겁을 하며 저를 쫓아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픈 딸을 둔 가장인 저는 중국에 속아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히 한국 항공사에서 지금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파일럿을 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중국의 세뇌에 시달린 저는 한국이 정말로 후진적인 상태가 맞나 싶어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옛날에 독일로 광부 및 간호사로서 대규모 파견을 오기도 했기에 이러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이 부유해졌다는 소식을 듣긴 했으나 역시나 그러한 짧은 기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니나의 병원비를 충당하려면 가장인 저는 한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됐거든요. 다행히도 제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분명 매력이 있었고 저는 한국 항공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고 곧바로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근처의 상공에서 이상기류가 포착되어 근처 상공을 지나던 항공기들의 엄청난 혼란이 왔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수많은 항공기들이 급하게 한국으로 비상착륙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이러한 많은 항공기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인천공항 측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놀라운 체계와 항공교통관제 능력으로 이러한 항공기들을 전부 무사히 불시착하도록 유도했거든요. 심지어 인천공항은 대규모의 공항이었기에 계획에 없던 항공기가 얼마나 들어오든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 대응 능력은 독일 공항에서도 보여줄 능력이 안 되기에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조차 안 돼서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게 된 현석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현석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울리, 진정해. 한국에서 이 정도 대응은 쉽게 경험할 수 있어. 일단 인천공항에는 각 항공기의 비행 동선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주는 AI 관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오게 된 항공기들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지. 그리고 한국 공항 직원들은 최첨단 비행 시뮬레이션 장치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육받으며 한국인들은 영어에도 능통하기에 웬만한 베테랑 관제사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유도 솜씨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너 독일에서 꽤 유명한 기장이었다고 하지 않았어? 독일도 꽤나 선진적인 공항 시스템을 가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수치심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AI 시스템은커녕 아직도 모든 작업을 수기로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 같은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선동하는 중국에 맹렬히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일했을 때 중국 공항으로 불시착하려는 항공기들도 꽤나 많았거든요. 그러나 중국 공항은 경험 부족과 비전문적인 실력으로 인해 이러한 항공기들을 안전하게 유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일단 중국인들은 영어 자체를 못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기에 긴급 상황임에도 중국어 번역기를 사용하며 소통해야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직원들은 실력 부족의 이유로 어떠한 비상 상황이 닥치더라도 답변을 거부하고 그저 중국 공항으로의 비상 착륙을 거부하고 있죠. 가끔 뇌물을 주면 비상 착륙을 허가해주겠다는 승객들을 인질로 삼은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중국인 직원도 있기에 전 세계 기장들에게 중국은 블랙리스트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수준 자체가 달랐고 이미 공항의 첨단화와 체계화가 완벽하게 갖춰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항공사 측이 제공한 숙소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아파트 단지구나 싶어 빠르게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니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날뛰는 거 아니겠어요? 니나는 사고를 당한 뒤로 활기찬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 니나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요가, 필라테스장 및 헬스 기구까지 놓여있는 전문 피트니스 센터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 수 있는 스파 및 사우나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이곳은 분명 아파트 단지 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 트랙, 농구장, 수영장 등 중국에서는 대도심에서도 보기 힘든 여러 시설들이 즐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곳 아파트 단지 내에는 무인 도서관과 독서실까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공부시설을 가리키며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놀이시설 말고도 공부시설들이 존재한다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니나는 공부는 하기 싫었는지 끝까지 못 본 척을 하며 달리기와 농구 등의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니나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짠한 감정이 밀려왔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꼭 니나의 손을 고쳐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며 단지를 둘러보던 도중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모든 쓰레기들을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곳 아파트 단지 내에는 스마트 쓰레기통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쓰레기통은 AI 기반 센서를 통해 재활용품과 일반 폐기물들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전한 건지 저는 이 나라의 선진적인 모습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분리수거는커녕 길거리에 개인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예 아파트 고층에서 그대로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이들은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지구 환경을 위해 기꺼이 귀찮음을 감수하고 있었고 더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인들은 스마트 쓰레기통을 앞에 두고도 쓰레기통의 느린 일처리 속도가 영 불만족스러웠던지 이들이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서 완벽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니나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아이들마저 완벽히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었죠. 저는 중국인들에게 한국 꼬마 아이의 분리수거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을 정도로 14억 중국인들은 한국의 꼬마 아이보다도 수준이 낮다는 점에 실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아파트 단지 내에는 개별적인 스마트 소포 보관함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소포를 받을 때 휴대폰 알림을 제공하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소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소포 도둑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지 이러한 스마트 보관함을 이용하는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더군요. 한국인들은 다들 자신의 집 앞에서 비대면식으로 소포를 수령하곤 했거든요. 이건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물건을 안전히 배송해줘야 할 배송기사가 오히려 물건을 훔치고 일을 그만둬버리는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웃들마저 비대면으로 배송된 택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택배 배송을 대신 받아주는 별도의 직업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 불황이 엄청나게 심해짐에 따라 대학교까지 졸업했음에도 이러한 대리 택배 수령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중국의 가난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쾌적한 숙소에 도착했고,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마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라운 접근성을 보이고 있었기에 니나도 매우 만족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안정한 치안과 학교와의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늘 제가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줘야만 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또한 중국 학교는 비용 절감의 이유로 온수와 식수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중국은 열악한 전기 공급 문제로 정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에 학교 측은 아이들의 필수 준비물 중에 양초를 반드시 포함하는 믿기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양초냐고요? 정전이 날 때마다 촛불을 밝혀서 수업을 들어야 하거든요. 물론 중국 아이들의 니나의 불편한 손을 향한 비하와 도넘은 놀림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마저도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한국 학교는 최적의 온도 및 습도 조건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AI 기반 중앙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식수와 급식 등 모든 것들이 철저한 검사하에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한국 아이들은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매우 착했을 뿐더러 영어도 무척이나 잘해서 항상 니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는데요. 중국에서는 친구 한 명 없어서 매번 울상을 지었던 니나였지만 그녀는 한국에 와서 평생 웃었던 것보다 더 많은 한바구음을 짓는 등 정말 온몸으로 한국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점점 적응해갔고, 한국을 그저 취직을 하기 위해 들른 국가가 아닌 정말로 제2의 조국처럼 여기고, 적어도 니나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그날도 니나와 함께 아파트 산책로를 걸으면서 귀여운 반려동물과 친절한 한국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니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을 먼저 집었기에 안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손목에 더욱 무리가 간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니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는데 저는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 패닉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수준의 병원을 가는 데만 1시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형편없거든요. 이런 중국을 겪다 보니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더라도 병원 인프라마저 완벽할 거라는 기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던 중년의 남성이 달려오더니 이내 니나를 업고 어디론가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도대체 그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싶어 약간의 분노의 감정마저 들었는데요. 이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마땅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없고 그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구급차를 기다리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행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따라간 그때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선체로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웬 병원이 떡하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병원은 매우 전문적인 설비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의료진들은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니나를 보더니 곧바로 고해상도 MRI 및 CT 스캐너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손목에 대한 자세한 이미지를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한국의 의료진들은 손목 인대의 동적 평가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는 말을 끝으로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사용하여 인대의 움직임과 기능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한 끝에 한국인 의사는 영어를 구사하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따님의 손목 상태는 그저 인대만 살짝 다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근육 상태를 보니 따님의 손목은 약간의 마비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의 전문적인 진단 결과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장비도 없을 뿐더러 이들은 공식적인 의학 훈련 프로그램조차 없는지 중국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준 미달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번은 1시간이 걸려 중국의 병원에 도착했더니 중국 의사는 니나의 수술 방법을 찾기 위해 난데없이 유튜브 수술 영상을 시청하는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줬죠. 저는 그러한 비전문적인 모습에 소름이 돋아 곧바로 병원에서 도망 나왔지만 이러한 답이 없는 상황이 바로 중국 의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의사는 니나를 보자마자 구체적인 증세까지 맞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고 니나는 일전의 낙상사고로 인해 손목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는 대답을 건넸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의사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짓더니 자신의 소견으로는 이건 불완전 마비로 판단되며 한국의 의료 수준으로는
수술과 재활치료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대형 병원 하나를 추천해 줄 테니 이곳보다 더욱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는 대형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며 추천서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뜻밖의 희망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을 애써 부여잡고 그가 추천해준 병원으로 향했고 이곳 병원 의사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놀라운 답변을 건넸기에 저는 니나의 운명을 한국에 걸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니나는 한국에서 여러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한국은 정말로 의료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니나는 현재 적극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놀랍게도 니나의 손목은 현재 일정 부분 감각이 돌아온 상태이며 시간이 지나면 거의 일반적인 수준까지 감각이 되돌아올 거라는 희망적인 소견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준 국가고 이들의 기술과 의료 수준, 인프라 모두 후진국 중국은커녕 독일보다도 10년 이상은 앞서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던 거였죠. 현재 저는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가슴속 깊은 곳에 품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장 일을 수행하고 있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한국이라고 확신하며 언젠가는 한국에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